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약속했거든요. 그런데도 버젓이 북한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시청자님들께서도 더 목소리를 높여주시고요. 야당도 야당답게 좀 파이팅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왜? 야당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활동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 유튜브 방송에서 열심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행인지 연기나 중단은 하지 않고 축소해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축소한다는 것도 말은 안 되는데 뭐 다행이라 그나마 연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미 미군은요 다 계획에 따라서 전개가 돼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갖다가 연기나 중단했으면요 이 한미동맹에 올 수 있는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 제멋대로 이런 훈련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구태여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좌우되면 결국 북한 뜻대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었습니다. 뭐 축소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던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야 이것도 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간첩단 사건. 간첩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4명 중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고 1명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진짜 농담 삼아서 교육분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대명천지에 간첩이 어딨냐? 근데 간첩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을 보면은요, 간첩이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획득을 방해하고 국내 정치력으로는 총선에서 야당 승리를 막고 그리고 또 조국 장관 사건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물론 이거는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기소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시치미를 뚝대요. 사실은 이 특보단, 이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뭐 특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많이 모집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나 특보 됩니까? 저도 대통령 특보하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 캠페인.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특보가 됐을 때고 거기서 어떠한 활동을 했었을 텐데 지금 청와대는 이것을 일구의 가치도 없다 하면서 뭐 언급을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대선 캠프에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과의 인연은 무엇이고 또 특보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북한 간첩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요. 자주통일 충북동주회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조직이 충북 말고도 다른 도회나 다른 도나 다른 시에는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과거 225국, 그리고 지금 문화교류국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런 간첩 조직에서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북한에는 통일전선부나 인민군의 정찰 총국 이런 데서도 또 대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의 간첩 활동에 의해서 너무 사회가 위축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서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위협은 저희가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뒤에 그런 것을 알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죠. 우리는 보세요. 대북전단 금지시켰죠. 북한에 의해서 북한에게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김여정이 뭐라고 하니까. 그뿐입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죠. 북한은 체제가 폐쇄적이어서 우리에 있는 간첩들처럼 우리가 북한의 간첩을 파견하기는, 스파이를 파견하기는요, 매우 어려워요. 제한된 환경이죠. 그나마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라인조차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약속했거든요. 그런데도 버젓이 북한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시청자님들께서도 더 목소리를 높여주시고요. 야당도 야당답게 좀 파이팅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왜? 야당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활동 했잖아요. 했다고 하잖아요. 기정사실화하면 안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죠. 청와대에게 특보로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밝히라고 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야당의 활동까지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액티브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으려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불편함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첩단이 제대로 구속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한 국정원에게 높은 평가를 내리고요. 아마 이 실무진들이 일을 워낙 꼼꼼히 해서 그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해보는데, 우리 국정원 살아있음을 보여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